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파산 면책,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면책 결정 딱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다음부터 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 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련 자료들 보면서 면책받고 나서 꼭 알아야 할 것들,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면책은 분명 새로운 시작인데 이게 몇 가지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런 오해도 풀고 또 뭘 해야 진짜 안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오늘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면책 받고 나서 1년. 이 1년 동안은 뭐 사업자 등록도 안 되고 통장도 막 맘대로 못 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그거 정말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아, 정말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에요. 면책 결정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사업자 등록하실 수 있고요. 통장 만드는 거, 쓰는 거 다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그 1년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1년이라는 기간이 뭐냐면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채무자가 면책 과정에서 뭔가 좀 부정한 방법을 썼다거나 예를 들어 재산을 숨겼다거나 뭐 이런 거요. 아, 네네. 그런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채권자가 이 면책은 문제가 있다고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사기 파산죄 같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군요. 그렇죠. 대부분 성실하게 진행하신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 1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괜히 걱정했네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진짜 실수로 깜빡하고 채권자 목록에서 누구를 빠뜨린 거예요, 신청할 때.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면책 받았으니까 이 빠진 사람 빚도 괜찮은 거 아니나요? 아닙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채권자가 다시 연락해서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갚아야 하나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뭐 면책 확인의소, 나단지 아니면 청구 이해의소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법적 절차요? 네. 만약에 그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때 법원에 나 이미 면책 받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내면 되고요. 아, 그리고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누락채권 추가 신청 제도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그냥 두면 안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파산 신청하기 전에 이미 통장이나 뭐 전세 보증금 같은데 압류가 걸려 있었던 분들, 네, 많으시죠. 면책 받으면 이것도 자동으로 싹 풀리는 건가요? 자동으로 풀리진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아, 이것도 아니에요? 네, 면책 결정하고 압류 해제는 별개 절차예요. 면책 결정문을 받으시면 그 압류를 결정했던 법원에 가셔서 따로 압류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 압류 걸었던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군요? 네, 신청서 내고 해제 결정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그 압류가 풀리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해요. 와, 정말 면책 결정 하나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제가 직접 챙겨야 할 게 꽤 많네요. 네, 그렇죠. 능동적으로 좀 움직이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치고 미래를 봐야죠. 신용 점수.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텐데요. 면책받으면 신용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면책 사실이 결정 확정되고 나서 5년 동안은 신용정보원의 공공기록으로 남게 돼요. 이게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죠. 5년이요? 그럼 5년 동안은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그러는 건가요? 신용카드 발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5년이란 기간이 그냥 제한만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5년 동안 어떻게 신용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5년 뒤의 신용점수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와, 5년 뒤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네, 어떤 분은 정말 사회초년생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당장 신용카드는 못 쓴다고 하셨는데. 일단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하니까요.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금융거래 이력을 만드는 거죠. 아, 체크카드 사용. 네네. 그리고 휴대폰 요금이나 공과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자동이체 걸어놓고 절대 연체하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록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연체 없이 꾸준히 내는 거.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적금을 하나 들어서 꾸준히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융기관하고 내가 이렇게 건전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소액 적금. 좋은 팁이네요. 정말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재활 운동하듯이 조금씩 꾸준히 신용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면책 이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 그러니까 1년에 대한 오해 바로잡고 혹시 빠뜨린 채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존 압류는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용점수 관리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면책이 정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시작을 잘하려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법적인 조치나 금융적인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단순히 빚에서 벗어났다. 이게 끝이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 나만의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게 이번 경험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